여기 뉴스탑10이 뽑은 1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김 장관은 떠났는데 전국 혼란의 핵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오늘 출근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감찰 기록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위원회 구성 어떻게 준비하세요? 최근에는 취재진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추 장관인데, 김근식 교수님. 네. 추 장관은 일단 유임이 됐는데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게 경질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개각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굴복하는 것이냐 굴복하지 않는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추 장관의 거취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오늘 개각에서 추 장관을 경질해버리면, 추 장관을 만약에 사퇴를 시키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에 복귀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고, 추 장관을 이번 개각에서 만약에 포함을 시켜서 빼버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윤석열 총장 편을 들어주는구나, 내지는 추 장관을 이제는 제끼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추윤 전쟁의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단 추미애 장관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추윤 갈등과 추윤 전쟁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은 크지만 이 대목에서 추미애 장관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빼려면 같이 뺀다는 이른바 동바 사태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윤 총장과 함께. 그렇죠. 윤 총장 그대로 상태에서 추 장관만 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큰 굴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개각에서는 빠진 게 아닌가 싶고, 또 대통령 스스로도 이미 추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착수에서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무건적으로 암묵적 동의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추 장관을 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근식 교수님의 해석을 어느 정도 저도 납득을 하면서도 문제는 그럼 추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면 뾰족한 해법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 장관을 유임한 것은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 문제를 다음 주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임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다음 주 9일 날 되면 공수처와 관련된 이 개정안이 이제 여당이 아마 밀어붙여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지만 정치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미래를 봅니다. 예. 그 미래를 본다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충분히 대권의 어떤 꿈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등등 이야기하는데 저는 서울시장보다 본인은 여당 대표를 했고 5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렇다면 향후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면 뭔가 이 자기가 내세울 만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저는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을 쌓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검찰개혁 이뤘다 내가. 즉 물론 검찰개혁은 아마 윤석열 몰아내기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내가 이뤄냈다. 자, 이걸 위해서 본인들 지지층들한테 아마 호소를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싸워왔는데 그냥 내보내는 거를 아마 과연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자신의 정책 명분을 획득할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즉 그건 뭐냐면 윤석열 내쫓기, 그 다음에 공수처 설립. 아마 이 두 가지 명분을 얻으면 그때는 아마 본인이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김 교수님과 이현정 의원님 두 분 해석을 좀 잘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화면을 저거 같이 좀 좋을까요?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향후 발생할 수 인사가 수요 등은 예견하기 어렵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어서 다음번 2차 개각, 3차 개각은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인즉슨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 추 장관도 조만간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암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각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제가 누구를 찍어서 어떤 사람이 나갈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필요하다면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 변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누구든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 장관을 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추 장관이 빠질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다만 개각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올해 말이든
내후든 내년 초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이번에 바뀌지 않은 장관들 중에도 오래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개각의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는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만에 내년 초에도 개각이 또 한 번 반짝 이루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정석 국장님, 이번 연말 개각의 핵심은 김현미 교체, 추미애 유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사이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장관도 유임이 된 건가? 그러면 이제 유임이 됐잖아요. 네. 이걸 갖고 또 야당에서는 5기 개각, 4호정 개각 왜 그 장관과 부총리는 안 바꾸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은 2차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 연말 또 연초 이렇게 나눠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개각이 연말에 해당이 된다면 아마 새해에 들어서 또 한 번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뭐 스스로가 사의를 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경제 부분 관련해서 계속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뭐 말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인수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강경화 장관도 계속해서 있을지 아니면 또 교체될지 1차에는 빠졌지만 2차 개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장관 모두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뭐 상황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강경화 장관도 조만간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요. 다시 추 장관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추 장관을 향한 민주당 내부 목소리도 좀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추 장관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하고 뚜벅뚜벅 가라고 하셨으면 이제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2단계에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거를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이제 그게 임계 지점에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죠. 저만 민주당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아닐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지금까지 들었던 화면 말고도 이철희 전 의원은 뭐 이젠 국민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추 장관 오해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 자제해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여당 쪽 인사들 이야기도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아하. 진작 이야기를 좀 하지. 이제 와서 어떤 면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태가 지금 뭐 굉장히 악화되고 누구나 다 이거는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단일한 하나의 이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자생적으로 견제 기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만 하더라도 당내 비주류나 어떤 입바른 소리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하고 그걸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목소리예요. 누가 하나 잘못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뭐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자, 이제 와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 전체가 지금 성명을 내고 고검장, 지검장 내고 지금 차관이 사표를 내고 다 이러니까 이제 서서히 한마디씩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여당 의원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떤 면에서 이제는 이 무게추가 기우니까 한편으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이제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여당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정말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여당에서 이런 게 해결되면 이게 반복이 되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이 내부의 상처가 굉장히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몇 배의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추 장관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집중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더 악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자정 기능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좀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식이든지 해결을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앞으로도 과연 이게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참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볼멘 소리 하냐 좀 무책임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혹시 이게 네. 여당 의원들이 좀 더 추 장관을 공격 비슷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제 추 장관 본인 SNS에 올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때문입니까? 사실 추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악연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과거 당대표 시절에 이제 사실 탄핵을 이끌었던 원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삼보일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도록 할 때 추미애 당대표가 민주당을 맡으면서 사실 더 열심히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제 여론도 완전히 이제 역풍에 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법원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반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검찰 내부도 추미애 장관을 다 비판하게 되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니까 추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사면 초과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부를 내가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친문 진영의 결집을 좀 도모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이 겉으로 드러난 것 플러스 그 내면에서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 가고 있는데, 예. 만약에 나를 팽하거나 나를 거리두게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또 한 번의 사실은 간접적인 우회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추미애 장관을 겪어보신 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가 나가지 않고, 사실 추미애 장관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그 저항을 했을 경우에 그 추미애 리스크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번 개각에서도 빠졌습니다만은, 네.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정리가 되고 공수처가 정리가 되면서 나는 이제 할 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나오겠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밀어낼 경우에 추미애 장관이 그 부분의 리스크를 어떻게 정권 측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어제 제 SNS에 올린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은 제가 볼 때 양수겸장의 카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하게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 전망들, 전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좀 나갈 텐데요. 소정숙 국장. 네. 저기 보면 법무부 감찰이 법원, 평검사 등 윤 총장 직무정지 철회에 손을 들어줬다. 이 말까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야당 대변인의 얘기는 추 장관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사실입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고검장 전부 다 입장 표명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차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검에서는 또 조남관 차장이 장관에게 제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은 또 사의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과 가까웠던 인물들도 바로 밑에 있던 차관 포함해서 또 직전 검찰국장이었죠. 대검 차장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을 그냥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이라고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한묶음이로 공격을 하기에는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어떤 대응책들을 내놔야지, 이 검찰 전체를 그냥 하나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평검사부터 전부 다 이렇게 반대한 이런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어떤 현재의 추 장관 리더십 부분에 대한 그 불만이 임계치를 이미 꽉 차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좀 고립무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